안녕하세요. 재밌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12운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절과 태를 배웠는데요. 자, 태기가 있는 상태에서 태의 형태만 있고 기운이 없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이제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재분리의 형태가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만삭의 몸으로 주변에게 관심을 받고 배려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변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는 뱃속에서 같이 있는 그 상태에서 모태 분리 예정이기 때문에 양은 양생하다, 교육하다, 유경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모태 변리 예정 떨어지는 그런 아주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육과 인연이 좀 박하기 때문에 항상 멀리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조년 이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엄마가 선물을 준비를 많이 하죠. 뭐 출산에 필요한 뭐 양말이라든지 아이의 옷이라든지 뭐 먹을 것을 다 사놓고 또 주변에서도 선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키워드는 우리 양에 대한 키워드는 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다 보니까 여유가 만만하고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일지에 양을 둔 사람들은 음덕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고요. 상속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을 일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장자의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성품이 아주 원만하고요. 낙천적이고 안정적이고 여유가 아주 만만합니다. 풍요롭다 보니까 아주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팔방미인이고요. 자신감이 아주 높고요. 좀 능수능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성으로는 아주 좋지만 우리가 진술충미의 그 육친으로 봤을 때는 육친이 묘에 묻혀있기 때문에 육친으로 인해서는 조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엄마의 입장, 모친의 입장에서는 모태 분리가 되는 순간이죠. 그 자수성가라든가 멀리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왕처학문, 유학이라든지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옆에 두고 키우고 싶지만 이렇게 일지에 양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양에 대한 특성처럼 자수성가나 왕처학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이 더 잘 자랄 수 있고요. 입양이다, 배양한다, 양육한다, 발전, 육양, 분가, 양자 이런 기운이 있죠. 입양이라는 말이 다른 집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타가 양육, 타자 양육이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양을 일지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지에 이렇게 12운성에 양을 두고 있는 경우에 신으로 상속성이 있다 보니까 돈을 상속을 받는데 상속을 받다 보면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그 양을 놓으신 분들의 돈의 쓰임새, 용처는 할인이라든지 유경, 종교, 자선 사업 쪽으로 돈을 쓰셔야지만이 그 돈이 본인의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절, 신영역 쪽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술, 을미, 경진, 신축 같은 경우에 12운성으로 양을 놓고 있고요. 갑술 같은 경우는 배우는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학업이나 가르치는 쪽으로 업을 두면 굉장히 좋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미이주 같은 경우도 절이라든지 할인업 쪽으로 정신 영역 쪽이라든지 이 할인이라든지 절 사업을 하시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기가 많은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진이라든지 신축 같은 경우도 공직이라든지 유경, 뭐 교육 이런 선생님 쪽으로 업을 두시면 아주 잘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양이 연지, 월지, 일지, 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 연지에 있는 경우에는 조녀 이양이라 해가지고요.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입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덜하죠. 옛날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좀 덜한데요. 양자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찍 유학이라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에 살아도 집에서 분가를 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지에 양이 놓인 경우는 타자 양육, 다른 집으로 가서 뭐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이모 집에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년에는 조금 이성의 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지에 양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만 부부나 배우자와는 조금 해로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가 양인 경우에는 자식과의 조금 인연이 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십성의 양으로 볼게요. 비견이 양인 경우에는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이제 떨어져서 흩어져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명 같은 경우는 양육이다 보니까 자식을 데리고 있어야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양을 놓은 경우에는 일찍 원차 학문이라든지 멀리 보내야지만 아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멀리 보내야지만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양에 놓인 경우에는 우리가 양을 놓았기 때문에 상소성이 있죠. 재물로서는 기운이 강해서 음덕이 있습니다. 남명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명이죠. 여명이 그 정신적인 영역에서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 아주 편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성 같은 경우에는 여명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양에 놓여인 경우에는 양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배우자 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 양에 놓인 경우에는 종교라든지 교육, 철학, 정신 영역 쪽에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정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업을 가지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 개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운성 양에 대해서 엄마와 아이가 출산을 목전에 두고 모태 분리되는 양에 대해서 또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